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정을 맞이해서 식구들이 모여 여러 가지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런 얘기를 아마 클라이막스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결선 투표제로 공정한 대통령을 뽑자. 결선 투표제로 공정한 대통령을 뽑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거죠. 저 시골 산골에서도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정치적 참여의 기회. 두 번째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민주적 통제라는 건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이번엔 뭔가 바꿔보자, 이번엔 그래도 좋다, 이렇게 통제적 기능을 갖고 있죠. 그 흔히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할 정도로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우리나라에서는 참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그런 중대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현재 이 대통령 선거제도가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를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과 불란서의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양당 제도가 원체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지금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냐 혹은 공화당이냐 그쪽에서 한 사람씩 내보내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와 반면에 1958년부터 제5공화국이 실시된 불란서의 경우는 여러 정당들이 나열되면서 각자 정당의 대표자를 선거 후보자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숫자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선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불란서 경우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결선 투표제라는 것은 여러 후보자들 간에 51%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는 나열됐으니까 51%가 굉장히 힘들죠. 그럴 경우는 1등, 2등을 뽑아서 1, 2등 간의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한 사람이 51%의 절대 다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불란서 경우가 그렇게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최종적으로 당선된 사람은 결선 투표제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되는 셈이죠.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 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절대 다수, 40%라든가 30%라든가 그 투표율로 과연 대통령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할 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란서 경우는 지금까지 쭉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최소한도 대통령은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결론으로 나온 거죠. 자, 이런 두 나라의 대통령제를 우리가 보면, 대통령 선거제를 보면서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경우도 정당이 난립되고 후보자가 난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대통령 후보자가 특별한 인기가 없는 한 절대 다수를 얻기가 힘들죠.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만은 공정한 선거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결선 투표제를 벌써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했을 때 절대 다수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절대 다수의 득표율이 없이 어떻게 대통령 자격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선 투표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실시해 줄 것을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가 공정치 못하면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여러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선거는 공정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존 로울, RAWL, 그는 정의 이론에서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의 이론가로 지금 알려졌고, 앞으로도 이분의 그 원칙이, 정의라는 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의 포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로울. 이 사람은 정치는 fairness, 정치는 바로 fairness, 정의로워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정의의 입각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이론에서 페어플레이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에서 페어플레이, 그것이 바로 정의 정신이에요. 올바른 정의 정신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독일의 축구 경기야말로 지금 예술화가 됐어요. 그 바탕에는 바로 엄격한 규칙, 엄격한 심판,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장점은 또 뭡니까? 비록 이번에 내가 져도 다음엔 이길 수 있다. 바로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지금 예술화가 됐어요. 우리 정치가 예술화가 되려면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한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과연 페어플레이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선 투표제를 할 때 우리는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력히 폴란드와 같은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공정한 대통령을 뽑아야 돼야 합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고 또 국민들도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특별히 35%, 40% 지지만 갖고는 국민 통제가 힘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선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여의식을 갖다 주고 또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를 보면서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선거제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뽑을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되냐. 여러분, 지난 세계의 이런 독재 국가들 또는 공산주의 국가들, 그들도 선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선거를 요식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99%, 100% 이렇게 자기들이 찬성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뒤에는 독재 성향이 깔려 있어가지고 강제로 너는
어디까지 예수를 찍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여식행위죠. 그런 선거를 우리는 공정한 선거로 보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민주주의를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선거야말로 더 공정을 해야죠. 왜 페어플레이를 못해요? 저도 페어플레이에서 지고 이겨도 페어플레이에서 이겨야죠. 그래야 정치 발전이 있고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나라 발전이 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정치가 예술화가 되고 그런 토대 밑에서 우리도 통일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많은 참여의식, 또 많은 컨트롤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통제의식, 그야말로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월이 우리에게도 저는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빠른 시일 내로 대통령 선거제를 결선 투표제를 저는 고치기를 원합니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저도. 근데 우리나라 정치 풍토를 보면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만을 잡아야 한다 하는 마키아벨리식의 이런 정치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특히 통일을 위한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왜 정의로운 선거, 왜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요? 저도 떳떳이 지고 이겨도 떳떳이 이기는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가 굉장히 요구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의가 꽃을 피워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의 꽃이 우리나라에 피워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정을 앞두고 많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얘기를 많이 하리라 봅니다. 외국에 사는 한 한국인으로서 우리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특히 이번 3월의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우리나라의 흥망이 좌우되는 그럴 정도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를 빠른 시일 내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공정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한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에 대하고 싶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또다시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오늘은 결선 투표제로 공정한 대통령을 뽑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